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재 중인 복지국장님을 대리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2021년 세출 결산 총괄 내역과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 현액은 6,401억 8,721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4.6%인 6,057억 8,938만 원, 2월액은 2%인 130억 5,438만 원, 집행 잔액은 3.3%인 213억 4,34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495억 8,916만 원으로 지출액 471억 1,355만 원, 2월액은 6억 1,790만 원, 집행 잔액은 18억 5,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21년 서부복지타운 건립 예산은 75억 4,265만 원으로 총 69억 2,8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1,440만 원을 계속 이월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생활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와 입원 치료를 받은 6,894가구에게 생활지원비를 65억 7,5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2,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 필수품 지원 사업은 34,572명에게 30억 8,571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 잔액은 1억 8,8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은 45억 8,133만 원 집행하였으며 국가보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변동 요인으로 집행 잔액 1억 5,3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57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788억 4,304만 원으로 지출액은 784억 2,85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389억 7,96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억 8,6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76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키움 통장 2 사업은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2억 6,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현액은 2,634억 109만 원으로 지출액은 2,445억 7,188만 원, 2월액은 90억 6,079만 원, 집행잔액은 97억 6,841만 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은 코로나19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강의 및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인해 집행잔액 2억 2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노인 지도자 교육 지원 사업은 노인 지도자 교육, 경로당 회장 순회 교육, 경로당 회장 유적지 탐방 사업으로 세부화되었는데 유적지 탐방은 코로나로 전액 반납하였으며 그외 사업은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 3,2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노인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라운드 골프 대회 미실시에 따라 집행잔액
9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시설비는 서부복지타운 내 노인복지관 내부 공사비로 준공 지연에 따라 공사비 8,737만 원을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만장 시기 도래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설계 경계성 검토, 재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건축 협의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2년 이후 발생될 공사비 54억 9,62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옥외봉안당 등 대체시설 설치 사업은 기존 옥외봉안당 재래단 사무실 등을 철거하고 제2추모관 신축 전까지 사용할 대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계비 3,250만 원을 사고 이월하고 공사비 21억 2,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및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4,6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사업은 호흡기를 착용한 와상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없어 5,552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신청 부진 및 이용 저조로 집행잔액 2억 3,744만 원과 9,6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사업은 2021년 신규 위탁한 거주시설로 당초 계획보다 개소일이 늦어져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억 9,3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음 편한 타요 인건비 지원 사업은 21년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 채용이 늦어져 3개월의 인건비 집행 감소로 집행잔액 2,6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21년 신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증원을 위한 신규 채용이 지연되어 집행잔액 1억 2,6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 현액은 1,732억 6,586만 원으로 지출액은 1,652억 7,950만 원, 이월액은 26억 503만 원, 집행잔액은 53억 8,103만 3천 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신청량 감소로 집행잔액 9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은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6개월에서 36개월 영아에게 비상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이용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4,4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야간연장 보육 어린이집의 전기료,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시되어 1억 7,12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9억 7,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소사벌 A-7블록에 LH와 공동으로 생활 SOC 복합화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5억 2,375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보미와 아동 간 독감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독감 예방 접종비는 기저질환 등의 개인 사유 및 65세 이상
무료 접종 대상자로 인해 집행잔액 2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성매매 직결지 정비를 위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를 신규로 개소하기 위하여 운영비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금을 계상하였으나 연내 상담소 개소가 지연되어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자활지원금 2,4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진입로 사용료 보상은 건물 진입로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35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로 법원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 현액은 623억 9,893만 원으로 지출액은 585억 6,800만 원, 이월액은 6억 6,214만 원, 집행잔액은 31억 6,878만 원입니다. 229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은 당초 설치를 희망했던 수요처 3개소의 사업 포기로 인해 집행잔액 1억 5,9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로 종사자 이직으로 인한 미채용 기간 및 지원 대상 감소로 인건비 항목의 집행잔액 9억 7,7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 현액은 32억 3,996만 원으로 지출액은 29억 7,571만 원, 이월액은 5천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424만 원입니다. 258쪽입니다.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는 시민자치대학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4,8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 차액 발생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자치대학 강의가 일부 취소되어 집행잔액 1,6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기타 보상금은 찾아가는 마을서당 운영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회관 운영이 전면 중단되어 25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은 권역별 기술, 취미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육 진행 등으로 강의 축소 및 교육 프로그램 물품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5,5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건축 기본 구상 용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으로 용역 준공 기간이 2022년 10월로 예정되어 5천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분야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축소 운영으로 집행잔액 1,0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배달이 도서관 소관입니다. 배달이 도서관 예산 현액은 58억 3,782만 원으로 지출액은 53억 2,388만 원, 이월액은 5,85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5,543만 원입니다. 고독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1억 6,500만 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기성금 7,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주민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어 타당성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3,47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24만 원을 집행하고 추후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 예정으로 17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동삭도서관 건립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2차 중앙투자심사 재검토에 따른 일시 중지로 2,2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안중도서관 예산액은 36억 1,130만 원으로 지출액은 35억 2,83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29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은 9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96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관리 공공운영비는 리모델링 등에 따른 유지보수 기간을 조정하여 9,5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으로 1억 5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78만 원입니다. 301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으로 9,6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67만 원입니다. 다음은 647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예산 현액은 51억 3,882만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2,486만 원, 집행잔액은 1,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유황비 등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5억 9,72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1년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4개과의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117쪽부터 22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47쪽부터 649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우 부의장님이십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최근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뭐 그게 뭐 과장님이 하는 역할하고 저희가 또 하는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서로의 뭐 감정이 있어서 하라든지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이 오고 갔던 부분이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질의응답 과정에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보다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을 하는 부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노인장애인과가 일부 여성보육과 빼고는 거의 4배, 막 5배까지도 많지 예산을 또 확보하고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해서 집행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가 있죠? 네,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 기초연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이런 부분이 많이 그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어제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열렬히 카바를 해주시는 바람에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그만큼 또 그러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여기서 보면 계속비 2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저희 저희 계속비 사업은 이제 그 연금 같은 거 2년 이상 이제 소요될 경우에 사업이 2년 이상 이제 진행이 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제 위주로 이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서부복지타운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어린이집 뭐 건립이라든지 뭐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 건립 사업이 사실 계속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건축비에 따른 거 단연간에 전 지출을 하다 보니까 계속비 2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뭐 정확히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찌 계속비 2월 편성을 잘못하게 되다 보면 예산에 큰 빵꾸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잘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좀 전화해 드렸습니다. 어제 일들이 자꾸 떠올라갖고 질문하기가 힘드네. 저기 우리 1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17페이지. 대부분 우리 북지역에서는 국토비 내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자체 시비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은 많이 편성은 돼 있지만 실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뭐 서두에 드릴 말씀은 우리가 내시를 받든 매칭이 되든 교부금을 받든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서 반납하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된다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보게 되면 117페이지 이게 2천만 원에서 집행전액이 800여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무슨 간담회를 못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과에 속한 각종 이제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랑 이제 업무를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 금액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고 하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무 추진비는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았더라도 뭐 이 800을 빼고 예산을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뭐 행사를 하거나 그런 비율이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2천만 원, 3천 원 편성을 해줬는데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좀 깎여서 올라온다 말씀을 하시는데 기준을 여기에만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 직접 복지가 아니라 간접 복지에 대한 그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은 충분히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21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 서부 북지타운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있어요. 그뭐 잔액이 없는 건 이제 완공이 된 건가요? 개설 공사 도로 개설이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네. 123페이지 우리 복지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지원은 이거는 복지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이건 어떤 형식으로 이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수급자를 제외한 그 위기 가정에 대해서 이제 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긴급 지원이나 이제 경기도형 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업으로도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거나 그 사업으로 지원받았더라도 의료비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관리 대상에게 저희가 이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이 100% 다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잔액이 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굉장한 긴축 정책을 폈다는 거 예산을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더구나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만큼은 우리가 좀 편성의 여유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요 금액의 예산을 마친 거에 대해서만 딱 지급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든지 좀 확대하는 의미를 가져서라도 이거는 좀 편성을 좀 많이 해서 다음에는 불용액으로 좀 남는 그런 좀 예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30페이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뭐 이렇게
뭐 지적을 하거나 뭐 하는 그런 거는 절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저희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행감이라는 거 또 본예산이라는 그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도 있게 질문하고 오늘은 그냥 그때를 대비해서 질문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현 추모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안재홍 선생에 대한 사업 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사리 문화학교 사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정확히? 이거는 이제 뭐 학생들이나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재홍 선생의 그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했던 그런 뭐 장소라든지 뭐 관련 사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답사를 하고 그분의 그 항일 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실은 여기 그 만세 안재홍 선생님들에서 우리 이 사업비 같은 거 증액 요구는 없었습니까? 일단은 이 다사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제 매월 그 1회씩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무슨 강연이라든지 뭐 이런 그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산 증액 요구는 별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문화 역사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집행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어떤 쪽으로 쓰여지냐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학술 연구총소 제11권 발간이라고 했으면 매년 나오는 건 아니죠? 그 부분 매년 나오는 건지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주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네. 그렇죠. 답이 명답을 해주셨네. 주기적으로 10년 주기로 나올지 5년 주기로 나올지. 근데 여기 자료 발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자료 발간 사업도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인지. 요거는 이제 안재홍 전집 2권을 이제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이전에 이제 전집 1권이 발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2년도에는 자료 발간을 안 하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단은 지금 안재홍 선생 관련한 그런 그 자료들이 이제 다 2권에서 담아졌다고 하면 이제 뭐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이분에 대한 자료를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수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로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거 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을 줘서 예산 확보를 해서 찔끔찔끔 예산을 해서 목적에 달성하는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내년에 가고 다음 년도 그렇게 이어지는 것보다 이 부분도 예산을 좀 파악을 정확히 좀 하셔서 한번 제대로 된 한 번의 사업으로 효과를 좀 크게 볼 수 있게. 항상 이분들의 말씀은 매년 뭘 하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신 거지. 응? 뭘 하려고 그러면 예산 확보 집행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못해 발간을 하든 뭐 수집을 하든 그 예산에 맞게 맨날 수집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재홍 선생님 같은 그런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를 하고 지역에서 후세들에게도 많은 교훈이 될 만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예산을 좀 더 과감히 투자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일단은 안재홍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은 지금 문예예술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은 진행을 했고 얼마 전에 그 국회 그 회관에서 이제 홍기원 의원, 유희동 의원이 주재하는 그런 토론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향성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가 추모해야 될 분들은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우리 지원은 다시 한번 하는데 정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회복지과는 우리 국도비 빼고 자체 사업비 하는 사업명이 뭐 있나요?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너무 좋아서 그냥 건너뛰려다가 또 거의 대부분 이제 국도비 사업이고요. 이제 국도비에 이제 포함되는 이제 매칭 금액이 있고 자체 사업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활 사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쪽에 약간씩 들어가는 거 주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 1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뭐 우리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이 이게 몇 가구를 우리가 지원해 준 거예요? 예, 21년도에는 18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18가구면 평균 뭐 200~3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이게 이제 300만 원 이내로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자부담을 이제 10% 하게 이제 그렇게 근데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이 보통 얼마씩 하는 거예요?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이 한 250만 원에서 한 400, 뭐 좀 약간 많으면 500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이 보증금 지원액은 많지 않으니까 그런 편성으로 따진다라면 뭐 쉽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요는 좀 어떠세요? 만약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가 또 발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작년에는 예산이 한 300만 원 남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확보해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뭐 추경을 해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잔액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예?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항상 부족해야 되는데 이분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전 거꾸로 좀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런 부분은 100% 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더 노력을 하셔갖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을 좀 찾고 발굴하고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기 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늦지 않았다면 예산 반영도 하세요. 우리 무연고 사망자 수는 전년도에 몇 분이나 되셨던 거예요? 사망자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50명 지원을 했습니다. 50명. 예. 50명 지원했대요. 근데 무연고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그런 데서 통보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수급자 중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이제 발생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읍면동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장례비를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일반 무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서나 뭐 이런 데 쪽 통해서 이제 오기도 하고 하면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연고자들하고 연락을 최대한 해보는데, 뭐 공고도 내고 했는데도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가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이게 100% 도비 사업이에요? 아니면 도비 30%고 시비가 70%입니다.
다 많이 드렸으면 좋겠네. 그냥 가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외롭게 가지 않게. 에휴,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가장 질의가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워낙 뭐 중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그 경로당 책임보험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의 그 회원수에 따라 보험 금액이 틀려지는 건가요? 아니면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건물에 대한 책임보험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니면 경로당별로 이제 어르신들이나 그 다치거나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예, 마다 개소당. 그 경로당마다 금액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크기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지는 어르신들의 인원에 따라 틀려지는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그러게. 우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보다 보니까 요즘은 이 보행기가 없으면 안 되는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보행기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 저 뭐 재밌는 에피소드로 어느 어머니는 이것도 보행기도 명품이 있나 봐. 명품이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우리가 이 대수로는 몇 대 지원을 해드린 거예요? 예, 대상자가 그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그 장기 요양 등급의 1, 2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나 이제 거동 불편자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이제 제출해야지만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2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급하고요.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15명 정도 신청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열 몇 분이야? 15명입니다. 지원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이걸 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거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주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계속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그 보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러게요. 네, 예 그런 추후 부분인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신청이 네. 많지는 않습니다. 등급이 1, 2등급 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요양 등급은 여기서 나가는 거하고 상관없 다른 거죠. 우리가 요양 등급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거죠. 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에서 그렇죠. A, 그렇게 해야 되는 B 거지. 등급 한정자. 아니 면 단위에는 어르신들이 버스,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동하는 게 많지가 않고 주로 좀 걸어 다니시고 이 부행기를 이용하셔서 걸어 다니는 분이 많은데 거기는 이제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가시면 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없냐 그런데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 면읍 그러니까 특히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을 상대로 뭐 우리 이과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한번 그 보조 사업으로 좀 한번 진행 좀 시켜 주십시오. 면단위에 몇 세 이상 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 매봉마을 경로당 신축 공사 갖고 3억이에요. 오늘 경로당은 우리가 신축은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잠시만 몇 페이지. 저희가 경로당 신축은 사업이 없고요. 매입이나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봉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뭐 이거 다시 끼내야 되니 좀 그렇고 이게 이제 이거 언제 마무리돼요? 그냥 이 매봉 이 경로당이 이제는 이 우리 업무 보거나 여기에 더 이상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 자꾸 눈에 밟혀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끝나려면? 그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잔액은 왜 작년에 준공이 끝난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 매봉마을 경로당은 더 이상 저희들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아시는 어르신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매봉마을 이름이 좋아서 거기는 이렇게 특혜를 받는다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는 준공이 작년에 끝났다.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로비에서 콘서트를 하면 그 콘서트를 하는 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하면 뭐 기타 연주를 하든 뭐 오페라를 하든 하는데 어디 한 테마 갖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그 4개 복지관에다가 네. 그 이제 그 공연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만족도도 좋고 그래서 그 2023년도에는 이 이제 횟수를 더 늘려서 그러니까 콘서트를 어떤 형식의 콘서트인가? 그러니까 그 대강당이나 음. 거기에서 이제 실내에서 예. 그 내용은 다양하게 하는 거라는 얘기 말씀이시죠? 네, 복합적으로 뭐 저기 성악가도 뭐 하고 연주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행사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 많이 오시더라고. 어르신들 많이 오셔서 식사 전에 오셔서 그냥 옛날에 거기 봉사 나가고 그러면 이 행사 보냐고 안 나오시더라고. 식사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유일한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좀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우리가 임대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거는 그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구입 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운영 렌탈비는 이제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는 한 대당 구입비로 네, 구입비입니다. 20대 정도 그러면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경로당에만 이제 신규 경로당에만 한해서 새로 구입을 하고 그 전에 뭐 휠타 교환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들은 월 렌탈로 해서 보급이 갔었던 거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경로당이 아니라 그 기존에 쓰던 경로당에서 렌탈을 쓰는 게 어떻게 뭐 취소가 되면 그것도 새로 구입은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교체 그냥 거기서 렌탈에서 다 교체하면 되는 거네요. 그치 쉽게 말하면 기존에 게 좀 낡아서 뭐 좀 청정 역할을 잘 못한다 싶으면 뭐 답이 그렇게 나오면 돼. 일단은 내구 연한이 경과됐을 5년 경우에 이상 저희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근거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막 질문한 것도 아닌데 과장님이 너무나 이렇게 과장하니까 내가 막 과장님도 심하게 막 질타고 그러죠. 방송 보시면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정말 궁금한 사항 제가 계속 초선 때도 우리 복지국은 한 번도 안 있어봐 갖고 궁금한 사항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와도 내가 공부한 거는 믿어 의심치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여성 보육과는 우리 여성 의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여성 의원님들한테 바통 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결산 감사 보는 상 방송으로 보셨죠? 준비해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질문했을지 알고 우리 팀장님들이 다 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알고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자, 우리 복지부의 사업 지표가 몇 개 있었죠? 네네. 12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 달성한 게 몇 개인지 아시죠?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습니다. 75%가 하나고 66%가 하나입니다. 살림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그쵸? 아주 뭐 오늘 안에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아까 우리 이관우 의원님이 여성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하고 이제 바톤을 넘겨주셨는데 역시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받습니다. 아동복지과가 꼴등했어요. 74%. 성인지 예산이 왜 이렇게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음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131쪽부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131쪽에 1페이지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청년 하면 뭐 노인분들과 함께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항목이 굉장히 많고 집행 내역도 세부적으로 많은데 청년지원센터 물품 구입이 4,941만 5,880원 중에서 58만 4천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잔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자산 취득비, 물품 취득비로 이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00% 지출보다는 이제 그 계약에서 계약 잔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계약 잔액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도 보면 지금 청년 네트워크로 청년으로 된 지원 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게 58만 4,120원, 154만 3천원, 168만 3,220원, 556만 원, 441만 원, 153만 3천원, 432만 원, 58만 500원, 214만 680원, 336만 원, 450만 원. 굉장히 잔액들이 다 거의 많이 남아 있어요. 유독이 지금 청년지원센터 조성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항목에 있어서 청년 사업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됩니까? 일단은 그 청년 네트워크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 조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 네트워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 실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계속 뭐 핑계 같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들을 그렇게 이제 계획한 바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청년 구직자 뭐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 그 수치랑 실제로 이제 신청자가 이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사항은 우리가
계상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계상을 잘 못했다는 부분이네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를 근데 계산 유독 청년 이 사업이 올해 2020년도, 21년도에 처음 실시를 한 건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뭐 저희가 본격적으로 청년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년부터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은 자리를 못 잡아서 조금 남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까?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많지 않은 금액에 적은 금액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적은 금액들이 모이면 사실은 시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은 뭐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기에는 미비하다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뭐 항상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시의회에 입성해서 예산도 보고 추경도 보고 결산도 지금 이제 처음 보게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결산 보기가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또 조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코로나라고 해도 지금 노인 장기 요양시설 한마음 대축제 같은 경우 민간 이전이에요. 어느 단체에서 받았어요? 평택시 노인 요양시설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협회요. 자, 노인 시설이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제일 많이 코로나 예산이나 어떤 많은 예산들이 남은 단체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기피하시고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 잔액을 안 남기셨어요.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몇 월 달에 이 축제가 있었죠?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넘겨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산 잔액이 안 남아서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유독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서 축제 지원금을 다 썼다는 거는 한번 짚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딱 떨어지게 1,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아니죠? 1,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들이 추경이나 아니면은 감사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코로나를 항상 얘기를 하셔서 코로나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폐지 짚는 노인 지원 도비예요. 그쵸? 예산 현액은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99만 9,950원입니다. 자, 이게 예산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어요. 잔액이 5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예산의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받아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만큼 받으실 분한테 지원을 딱 해드린 겁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예, 교육 병행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평택에 폐지 짚는 노인분들이 지금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제가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좀 확인하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우선은 집행은 참 잘하셨는데 이게 이제 평택에 폐지 짚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다니다 보면은 무방비한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을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안전용품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안전용품이 뭐 보통 뭐 조끼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됐나요? 네, 수레 그
형광, 경광등 뭐 이런 그리고 장갑 이런데 형광으로 될 수 있는 조끼 이런 안전화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안전 조치가 되는 장비들을 지급을 하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55쪽에 노인대학 이것도 이제 민간 이전 사업이네요. 노인대학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비 강사비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 뭐 이거는 100%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강사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저희들이 지급된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 시에서 그 강사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은 따로 별도로 없었죠? 하진 않았습니다. 전체 시 전체에서 지급하는 거나 뭐 거기 어떤 그 뭐 계층에 딱 들어맞았을 때 지급되는 거 외에는 강사분들에 대한 부분은 집행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경로당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5억 1,24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자, 경로당 숫자가 나와 있죠. 회장님들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아주 명확하게 4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된 거는 4억 8,951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잔액이 2,289만 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항목인데 왜 집행 잔액이 2,289만 원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이제 뭐 부재가 사망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집행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289만 원이 사망하셔서 다 지급이 안 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 경로당 그 신규 경로당도 생길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대한노인에 등록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 여유 있게 잡으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이 뭐 1년 계획해서 2년 안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게 없어지는 것도 이전하는 거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추계가 아주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에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시면 안 됩니다. 자, 1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해가지고 도비로 지금 6천만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몇 퍼센트 들어간 거죠? 전액 도비인가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네네. 겁니까? 16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시비는 20% 시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20%예요. 예. 그러면은 1,200만 원이 시비고 나머지 4,800만 원이 도비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지출액이 1,343만 9,700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통 거의 추계가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4,656만 300원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그 저희가 그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긴급 의료비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대상이 돼서 그쪽에서 우선 지급하고 있고요. 그 장애인 그 보조기구 같은 경우에 수동 휠체어나 뭐 이런 부분들 굵직굵직한 건 사회복지과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 그 노인 장애인과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이제 뭐 그 전동 그 보조 배터리라든가 보조 동력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미비한 것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통계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목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지출서를 볼 때 결산을 볼 때 아, 정관, 장관, 항목을 다 보지 않습니까? 지금 목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6천만 원이 계상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가 20% 들어가 있는데 지출이 지금 1,343만 9,700원이고 잔액이 4,656만 300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대답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왜 이렇게 오늘 준비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출 예산 이걸 보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순희 의원님. 네, 김순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태까지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120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거는 25개 읍면동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돈이 900만 원이 남죠? 똑같은 금액을 책정을 해서 드리면 예산이나 지급액이나 거의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런 상황이어야지 맞는데 이게 이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님들이 뭐 교육이나 뭐 세미나나 공청회나 아니면 이제 각종 회의에 참여했을 때 급량비나 교통비로 이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균일하게 100만 원씩 배정을 했는데 이러한 그뭐 교육이나 세미나나 뭐 이런 행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집행을 안 하면은 다시 반납이 그쪽에서 행정복지타원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0쪽 좀 한번 봐주실게요. 보훈선양산업 여기서 보면은 7,200만 원이란 돈이 남았는데 이 행사는 지원을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잡을 때 행사는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것도 민간 이전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도 이제 계속 앞에 사례랑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보훈선양 사업 중에 상당수가 이제 뭐 위령제라든지 뭐 위안 행사라든지 뭐 추모식이라든지 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행사비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21년도에 코로나가 극심했기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축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2022년도부터는 행사가 많으니까 이제 이 금액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올해는 집행액이 많이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59쪽이요.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에서 보면은 여기도 경로당이 숫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뭐 경로당 뭐 저기 회장님한테 드리는 것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기도 경로당은 항상 총 경로당 인원에 대해서 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건가요? 냉난방비는?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총 경로당 곱하기 뭐 몇 개 해갖고 같은 금액을 경로당마다 다 지급을 해드리는 건가요?
저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여기 네. 159페이지 경로당 냉난방 민 양극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 이전 사업인데요. 경로당 냉난방 민 양극비 지원이 한 경로당이 막 경로당 전체가 몇 개나 되죠? 2001년 기준은 60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07개소 경로당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지급을 해드리는 건가요? 난방비 금액을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나 어. 사용 연료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비례하여서 지급을 해드리겠네요. 그 면적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그 맞게 저희가 그 금액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는 그 금액을 산정한 거에 비해서 9,600만 원이란 돈이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예산을 잡으실 때 과하게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경로당이 휴관하고 많이 운영- 있어서 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운영을 안 하는 데나 그런 데는 지급을 삭감해 갖고 지급을 하는 거네요. 전부 다 똑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이 만약에 뭐 100제곱미터, 50제곱미터면 아무래도 100제곱미터는 좀 더 주고 100원을 준다면은 50제곱미터 50원을 준다. 그런데 이 경로당 운영을 안 하는데도 많았으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안 하면 대신 이제 지급을 안 해갖고 돈이 남은 거네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휴관을 일괄 일괄 휴강을 할 때는 안 드린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187페이지 좀 한번 봐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이것도 어린이집도 휴강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휴관보다도 이제는 폐원이거나 그러니까 운영난 때문에 잠시 폐원이거나 휴원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때문에 좀 집행 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만 보조해 주는 거죠? 네. 아니 시립이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을 예, 다 예,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에 고품질 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쌀은 네. 아이들이 많이 소화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이거 평택의 그 브랜드 슈퍼워닝 쌀이 있잖아요. 원래 정부 양곡 지원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고품질 쌀을 급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정부 양곡 지원금과 그다음에 슈퍼워닝 쌀의 그 차액금을 10kg당 6,320원을 차액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맛있는 쌀을 먹어서 밥을 잘 먹겠네요. 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 하실까요? 네, 추가로 더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96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3,2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이 3,424만 원이고요. 예상 집행 잔액이 1억 3,696만 원이 남았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이 사업량을 배정할 때 이게 저는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근데 사업량이 84개소로 배정이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8개소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정된 어린이집이. 그래서 사업량이 좀 과다하게 배정이 돼서 좀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다하게 된 거는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건 도비입니다. 네, 네. 전액 도비죠? 12 플러스입니다. 70대 그럼 30. 네. 국비가 70? 아니 국비는 도비가 없고 70? 도비하고 12가 도비가 예. 70? 12가 30. 12가 예, 30? 예, 네. 자, 야간 연장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현황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작년에는 48개소였고요. 올해 기준은 현재 5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부, 남부, 북부 권역별로 좀 골고루 되어 있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거는 권역별로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뭐 자료로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야간 연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이게 그 상호 간에 필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이게 안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어떻게 이거를 유도를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국공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랑 좀 소통이 원활한 그런 어린이집에 좀 권고해서 예, 좀 권역별로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균등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정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동에 10개가 있고 북부에 10개가 있고 남부에 서부에 30개가 있다면 인구수 대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공교육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나머지 수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냥 남았다고만 해서 돌려보낼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도비기 때문에 있는 기관에다 다 주고 남은 거는 반납을 한다? 반납을 하다 이거 잠깐 까먹으면 이자까지 반납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자 비율까지 싹 해갖고 와서 오늘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도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안 했는데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진짜로 쓰일 곳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미처 발견을 못해서 못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남는 건지 아니면 모자라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계획을 섬세하게 세워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든지 이런 계획들이 좀 세심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